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 내 편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복토스 분쟁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면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예비 판결에서 10년이었던 수입 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메디톡스의 절반의 승리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오늘 메디톡스의 주가는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하락 전환했고 대웅제약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보톡스 분쟁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송의 최종 결정은 세 차례 연기돼서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2월에 ITC는 LG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를 수용해서 재검토를 결정했고 그 최종 결정이 세 차례 연기된 겁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비 결정대로 승소할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예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LG와 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또 보톡스 분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에는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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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또 까채워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오늘도 2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기회도 2부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도굴협회님 이 아이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또 이토환님 또 차오님께서도 화사하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살려줘요님, 성공투장님, 또 쫄보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직 원칙님까지 인사 나누면서 돌멩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야인스톡 주제는요.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의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톡스 분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박동기 전문가님,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전쟁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온 건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지만 절반만 승소를 했다. 결국에는 대웅제약의 승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이 사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최종 판결까지 이제 나왔죠. 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뉴스를 이렇게 딱 보면은 네. 메디톡스 손을 들어줘, 메디톡스 승리 이랬는데 자세히 메디톡스는 들여다보니까 맞아요. 주가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메디톡스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맞아요. 대웅제약은 상한가로 끝이 났어요. 대웅제약이 졌다는데 왜 대웅제약이 상한가까지? 맞아요. 당황스러운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내용을 이제 뜯어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제 대웅제약이 좀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ITC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했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 이게 이제 보톡스의 미국의 상표 이름이죠. 나보타를 21개월 수익 금지한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걸 왜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승리라고 이렇게 보느냐면은 네. 지난번 그 예비 판결하고 오늘 최종 판결했는데요. 지난번 예비 판결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내렸는데 네. 나보타에 대한 그 수익 금지를 10년을 예비 판결에서는 첫 번째는 매겼고 두 번째는 영업 비밀의 침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예비 판결에서 내렸어요. 두 가지를 다 대웅제약이 사실상 패소 쪽으로 네. 예비 판결을 내렸었는데 오늘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거는 영업 비밀이 침해가 아니다. 아니다. 영업 비밀의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준 듯 보이지만 사실상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네. 오늘 메디톡스는 오히려 이제 기분 좋게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끝이 나고 차트에도 나오죠. 예, 지금 대웅제약 차트인데요. 대웅제약 차트는 결국 이제 상한가까지 가면서 일단 마감이 되었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성공투자님이 메디톡스 주주분들은 좀 멘탈이 탈탈 털렸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제목은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다는데 그 이면에는 조금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FA님 이게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거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메디톡스 측에서는 일단 승리했다. 자기들이 이제 균주는 결국 이제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게 좀 모호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예비 판결 때는 사실상 압도적으로 대웅제약이 잘못했다 이렇게 쐐기를 박다시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판결 나온 게 21개월 정도만 판매 중지만 내렸지 뭐 다른 죄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C에서 판결을 내렸던 거 이게 5년간 쌓여있던 악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오히려 해자가 되는 거는 대웅제약이 그래도 이겼다. 싸웠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오히려 메디톡스는 싸웠지만 잘 졌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그 느낌이 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메디톡스 측에서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번에 이제 ITC에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미국 대통령의 송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하냐 하지 거부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결이 한 번 더 엎어지냐 마냐가 나오는데 네. 지난 33년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거부했다고. 딱 한 번 거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애플이 삼성전자 보고 니들이 저거 뺏겨왔지. 이거 했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 거절한 거. 그거 말고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톡스 입장에서 우리 이미 이겼다.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지금 이제 대웅제약 같은 대웅제약. 경우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정지를 먹었지만 사실 뭐 10년 중에서 고작 2년 정도밖에 안 뺏겼으니까 이미 80% 승리를 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할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 지금 대웅제약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제 세법 337조 따라서 지금 이렇게 거래 금지가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 이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특허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특허법 관련이고 특허권 때문에 매출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 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거부하는 게 그 337조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대웅제약은 아니다. 우리가 균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이걸 만든 것도 자체적으로 만든 걸 입증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번 더 소송을 걸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집행정지 뭐 가처분 신청할 거다라는 그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지를 먹지만 이거는 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웅제약인 거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보톡스 균주 전쟁에서 사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죠. 왜? 이겨야 본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이기면 본전이에요. 근데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땡큐. 이기면 땡큐. 약간 이런 그림이 좀 모호하게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오늘 장에서 주가들도 조금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확실히 두 종목의 주가에 확실히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이 주가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웅제약의 단연, 수혜인가요? 당연하면서 또 최대 수혜주가 대웅제약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계속 소송이 몇 년 동안 가면서 확실히 먼저 만든 것은 메디톡스가 먼저 만들었어요. 네. 보툴리눔 톡신인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보톡스. 예. 이걸 이제 메디톡스가 만들었는데 그 대웅제약에서 훔쳐갔다. 계속 이제 그렇게 소송하면은 뉴스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게 대웅제약이 진짜 좀 뭐가 좀 훔쳐가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이미지가 텐데. 약간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ITC에서 이렇게 지금 최종 판결을 내주고 이제 60일인가 이내에 대통령이 이제 서명하면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균주 도용했다는 혐의를 지금 벗은 게 되는 거예요. 영업 비밀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현을 저는 이거 왜 특허라고 안 하고 영업 비밀이라고 할까? 특허하면 우리가 개념을 확 이해를 그쵸. 하는데 그래서 특허하고 영업 비밀을 보니까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특허는 20년 후에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면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20년 동안 배타권을 주는 게 특허인데 네. 영업 비밀은 영원히 비공개하면서
완전히 영원히 그 자기가 그 베타권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특허보다도 영업 비밀이 더 센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이걸 뭐 균주 만드는 법을 20년 후에 공개하는 이 특허가 아니라 영원히 그냥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어쨌건 이걸 도용했다라는 혐의를 대웅제약이 지금 벗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수혜주로 대웅제약이 가는 것은 맞는데 네. 예,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 메디톡스를 보면은 메디톡스는 이렇게 글쎄요, 메디톡스가 이렇게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메디톡스도 저는 이게 이제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메디톡스가 국내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이제 그 해외 수출 금지 뭐 이런 것도 받고 지금 또 식약처로부터도 또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내우외환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일단 균주 논쟁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디톡스도.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메디톡스는 사실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손해 볼 거는 없어. 이겼다라고 해서 뚜렷하게 그러면 이익을 볼 거냐? 네. 그 부분도 그것도 명확하지 아니에요. 않거든요. 이걸 보톡스 시장 점유율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보톡스 시장 점유율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보톡스 시장 점유율 그 그림이 나오나요? 보면은 휴젤이 네. 제일 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휴젤이 지금 41% 정도 수준으로 제일 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메디톡스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은 얼마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6% 정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게 대웅제약인데 자 그렇다면은 대웅제약은 앞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제일 적은데 이번에 이걸 좀 혐의를 약간 벗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좀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웅제약은 제일 크고 오늘 또 휴젤은 차트를 보면은 휴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워낙 휴젤을 한번 볼까요? 휴젤 보시면은 오늘 뭐 2% 정도 올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큰 휴젤이 제일 크죠. 네. 대웅제약에서 뺏어올 게 별로 없어요. 대웅제약은 이미 7%가 얼마 안 되니까. 그 휴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럭저럭 뭐 뺏어올 것도 별로 없고 자기 뭐 벌써 50%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빠지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대웅제약은 시장 점유율이 그동안에 이제 소송 전에 발목이 잡혀서 7%대에서 묶여 있는 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메디톡스도 안정을 찾으면은 글쎄 내후 외환에 이제 워낙 시달리는데 이 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할지라도 네.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빠진 것은 다소 조금 의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겼다고 받습니다. 해서 좋아하면서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했다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대웅제약이 상한가까지 간 건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힘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2상, 3상 동시에 지금 그러니까요. 들어가면서 이것도 지금 좀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2상, 3상을 동시에 그 허가를 지금 받음으로 인해서 글쎄 이제 오늘은 뭐 이거 보톡스 논쟁 그 소송에서 이것 때문에 상한가 갔는지 네. 또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진입했다라는 거. 자, 이 내용 때문에 갔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웅제약은 뭐 경사가 난 오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향후 보톡스 관련주들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보톡스 관련해서 지금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RTC 판결이 나온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대웅제약이 지금 나보타 매출이 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보톡스 시장에서 나보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비집고 들어가도 뺏어온 파이가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매출 부분이 조금 약소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타격이 오히려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미지 쇄신이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아직 기대할 게 많다라는 입장에서 대웅 제약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시장이 인도하고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 세 개 국가인데 이미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브라질은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도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얼마나 빨리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톡스 시장이 지금 올해만 해도 약 6천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2025년이 됐을 때는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정도로 연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시장을 누가 먼저 터치다운을 빠르게 하느냐. 이미 뭐 사드 논쟁 관련된 거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얘기였고 그럼 이제부터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게 바이오라면은 이제 중국 시장을 누가 먼저 가져오냐가 좀 더 국내 시장에서의 편협한 시각을 좀 더 벗어나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티보가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국가 이제 약품 관리청에서 이제 관리청국에서 지금 이제 승인을 지금 이미 발표가 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까지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이제 선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관 검사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거는 약 3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ITC에서 판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실적들이 고스란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좀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조금 더 질주가 되지 않을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보타 매출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국 시장에서 비중은 작았습니다만은 오히려 브라질 시장과 인도 시장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이스타정이 또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는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관련해서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적 방어가 오히려 나보타를 뺏겼던 실적 방어를 호이스타정으로 견고하게 막았다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차오님이 오늘 대웅제약 차트 안 무너지는 거 보고 좀 혹했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종목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선 이제 대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 대웅 차트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대웅도 사실 아까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오전에 한 오후 1시쯤 이때쯤만 하더라도 상한가 도달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뭐 5% 6% 정도 상승해서 거의 이제 한 5만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겨우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게 이제 막판에 이렇게 우르르 몰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일주일 동안 나타난 이 급등이 뭐 때문에 나타나냐? 결국에는 우리가 경증 환자 치료제였던 호이스타정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대웅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좋은 경증 환자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조금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오히려 내일 만약에 연이어서 상한가 가더라도 배 아파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갔다고 마음을 편해 먹으시는 게 네.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톡스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ITC에서 또 하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어떤 게 예, 있나요? 뭐또 이것도 꽤 오래된. 예, 오래되고 또 시장에 또 관심도 많죠. 맞아요. 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 그러니까. 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아마 계속 지금은 이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제 명칭이 지금 바뀌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지금 연기 판결을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특히나 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가 조금 워낙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길어지는 싸우는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 비밀 이번에도 영업 비밀. 예, 영업 비밀입니다. 네.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직원들이 토용해 갔다. 예. 거기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LG화학이 작년 4월달에 이제 침해 소송을 일단 내놓은 상태죠. 네. 자, 내놨는데 원래 2월달에 역시 또 ICT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CT에서 원래 2월달에 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정을 이미 했어요. LG 손을 들어줬었죠. LG화학의 손을 네. 들어줬죠. 이미 지금 들어준 상태고 역시 이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이 얘들이 계속 연기하고 지금 세 원래 번째가 났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지금 났어야 되죠. 지금 12월 10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 2월 10일로 지금 세 차례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왜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미룰까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ITC가 지금 미국에 있다 보니까 LG화학에 손을 들어주자니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조지아주에 미국에 직접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인데 여기에다가 미국에 있는 공장 문을 닫자니 또 실업률, 고용 이런 것들 앞이 캄캄한 그런 거죠. 걸 또 생각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하면서 네. 국회의원들 보내면서 지금 빨리 합의하라고. 얘들은 관심 없어요. LG 이기든 SK이노베이션 무슨 관심이 있겠어. 미국의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근데 이제 또 공식 기구다 보니까 또 논리도 조금 맞아야죠. 예, 그래서 그냥 빨리 합의해라. 라고 계속 합의를 기대하면서 네. 지금 판결을 계속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속내에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 LG와 SK의 배터리 소송도 정말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이 소송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 지금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에 누가 지금 테슬라한테 지금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죠? LG. LG화학이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 주자가 발표 나갔던 게 바로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올해 수소차 공략했다가 한번 니콜라 때문에 완전히 말아먹고 그러고 지금 다시 LG화학을 선택을 하게 됐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도 굉장히 많지만은 내가 원래 가져와야 될 거를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시장을 다시 가져오겠다. 시장 탈환의 개념으로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파이 뺏기지 않겠다라는 원래 내 건가요? 건데 뺏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내 건데 왜 어차피 쟤들은 기술 없었는데 쟤들이 침해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내 걸 가져오겠다라는 선포를 한 거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누구랑 지금 협력이 되어 있냐면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기차 시장은 지금 최근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주자에 대한 발목을 잡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게 부담감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ITC에서도 웬만하면 합의하고 끝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테슬라나 GM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이걸로 주가도 반영도 되어 있고 시장도 잘 만들어지고 돼 있어요. 근데 포드랑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 두 회사가 완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 만들었어요. 전기차 모든 거 다 만들고 뭐 노선 다 만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배터리가 안 와. 그러면 안 와. 이걸 누가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큰일 나네. 아니 그러니까 석유차를 팔 수가 없네. 우리가 만들 기존에 수조차가 그렇죠. 없는 거네.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름 넣는 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타고 다녀요? 밀어야지 뭐. 뭐 밀고 옛날에, 다녀야지. 옛날에 뭐 마티즈처럼 이렇게 밀고 다닌다 뭐 이렇게 밀고 얘기하는 다녀야 그런 되는데.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연료 때문에 자동차가 바뀐 건데 정작 연료 탑재가 안 된다? 그럼 완전 문제가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것까지 터져버린다. 연세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하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웬만하면은 ITC 측에서도 합의를 권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일단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합의가 안 되면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결과는 이미 나왔죠. 예비 나왔어요? 판결에서 그 2월달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TC에서는 예비 판결에서 LG화학 손을 들어줬어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지금 손을 들어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종 판결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 조지아주 그 SK이노베이션 공장은 문을 닫아야 돼요.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손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예, 타격이 크죠. 그 지역 주민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막 합의하라고 국회의원들 그 주 조지아주하고 어디죠? 테네시인가 어느 쪽 폭스바겐 있는 그쪽 주 국회의원들이 지금 난린가 봐요. 빨리 합의하라고. 이게 지금 로비도 심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단 미국의 그 주 국회의원들이 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종료하고 있다. 최종 판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라. 예, 기다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 상태고. 그래서 지금 LG화학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자, LG화학 입장이 중요한데 LG화학은 자, 합의는 가능하다 그래요. 언제든지 지금 합의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입장차가 크죠. LG화학은 조 단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이제 1000억 단위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가 확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쉽게 좀 합의가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LG화학은 원칙대로 하라 이거죠. 배상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데 미국에 나와 있는 그 근거, 그 산출 근거 거기에 따라서 막 산출을 해라는 거죠. 그 LG화학도 언제든지 합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제 금액을 얼마로 갈 거냐, 진짜로 조 단위로 갈 거냐, 몇천억 선에서 합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또 지금 얘기로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쯤 되면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은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똑같습니다. 네. 이미 판결은 났고요. 이제 뭐 사실상 조기 패소가 이미 지금 확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ITC에서 이제 조기 패소를 판단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도 지금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기 패소를 선언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제 여부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더불어서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미 의심스럽다. 그리고 LG화학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잃을 게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같고요. 아까 이제 메디톡스랑 대웅제약대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LG화학은 이겨봤자 본전입니다, 사실. 이기면 땡큐. 그리고 시장 더 커진다. 왜?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LG화학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하겠지만은 네. SK이노베이션에서는 한번 이거 자칫되면은 그냥 완전 박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드나 아니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냥 LG화학 쪽으로 틀어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신다면은 일단은 LG화학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은 분명하다. 하지만 네. 합의도 전혀 무산이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합의가 안 됐을 때 LG 쪽에 손을 들어줬을 때 네. 그로 인해서 그 나머지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좀 관련주에 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이 결과에 따라서 엄청 크죠. 어떻게 돼요? 일단 뭐 근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지금 뭐 SK 그룹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만은 SKT랑 그다음 SK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이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화학주 그러니까 2차 전지주인 SK 이노베이션이 못 간다? 그러면은 그룹주 전반적인 타격도 영향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더 나가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 자동차 시장이 완전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잠식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LG화학이 혼자 날붙긴다 하더라도 라이벌사가 완전히 없어지면 얘가 독점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도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보톡스 분쟁에 대한 결과 또 배터리 소송에 대한 전망까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중간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오늘 이 두 분께서 해주신 내용들 좀 잘 참고를 하시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좀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